이런 가운데 한편 김건희 특검이 발부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요. 기일이 지금 모레 시한이 모레 만료가 됩니다. 7일이죠. 7일에 이 영장이 만료가 되는데 또 내일 6일은요. 김건희 여사 첫 소환 조사도 예정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아마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특검은요. 오늘 오전에 오늘 내일 중으로 집행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임된 변호사와 다시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7일에는 그러면 2차 집행의 마지막 날이니까 나설 수밖에 없는 거네요. 나서볼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불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구치소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폭력 행위를 일으키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도 추가적인 수사 없이 기소를 했던 것이고 네. 김건희 특검 역시 이제 속옷 얘기까지 꺼내면서 무리한 여론전을 시도했습니다만 또 상당한 역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를 하기보다는 수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스스로 벗으면서 저항을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공개를 했죠. 자, 이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수의를 입고 있던 상태에서 특검팀 요청을 받은 뒤에 거부를 했고 이후에 특검팀이 물러나자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다. 그런데 다시 특검팀이 기습적으로 오는 바람에 그런 속옷 버티기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퍼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특검팀도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누운 상태로 완강하게 저항한 게 맞다라면서 재반박을 한 건데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따져볼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과연 진실 게임의 이 상황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 싶습니다만. 일단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진을 임의로 찍은 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보통 집회 현장 나가면 경찰들이 바디캠 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죠? 체증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 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돌발 사항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시비가 붙을 수 있고 그것을 나중에 차후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사진 촬영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 형 집행이라든가 그 수용자 어떤 처우에 관한 법률 보면 규칙에 보면은요. 일과 시간에는 수의를 입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잠 온다고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덥다고 옷 벗으면 안 돼요. 그게 기본적입니다. 일단 그걸 어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뭐 당뇨로 인해서 병 때문에 뭐 체온 조절을 하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뭐 대한민국에 당뇨병 그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좀 그 변호인도 그래요. 뭔가 좀 국민들에게 변명을 할 때는 좀 그럴듯한 뭔가 좀 이해가 갈 만한 그런 변명을 해야지 국민들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돋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저런 걸 다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모든 국민들에게 그 진술 거부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 조사를 거부할 권리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가셔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그 상황에서 수의를 일부러 벗은 건지 더워서 벗은 건지 이 내용이 지금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법망을 피해가려는 치졸한 꼼수, 그 궁상맞은 몸부림이 국제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특검의 윤석열 체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망을 피해가려는 이 치졸한 쇼를 숨김없이 보여줄 때 법치의 권위가 서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는 원칙을 증명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은폐와 거짓, 변명과 회피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측은요, 이렇게 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때 아닌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일화를 소환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장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최순실 씨가 뭐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이 들리는지 그 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땅에서 죄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개입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자, 그러니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 수감된 최서원 씨를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을 했던 장본인 아니냐라는 사실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찾아봤더니 최서원 씨가 강제 구인되는 저 순간에 근처에 있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런 말을 여러 차례 던진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윤 전 대통령을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걸 소환한 거 아니냐는 또 일부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죠. 사실 저 장면을 보면서도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식의 수사 양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특검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 자신이 과도하게 인권 탄압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이런 검찰들의 과도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피고인이 국민의힘 당사자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격의 상실을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공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밀한 피고인의 신상까지 모두 다 국민들께 구구절절 알릴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